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재개발 모아타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우리가 설명회를 했고 그 설명회에서 나왔던 어떤 Q&A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집어드리고 요약해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들 인터넷상에서 많이 이제는 정보가 찾아질 테니까 모아타운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질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저층주거지 중 노후도가 좀 모자란 부분에 대해 완화해 준 어떤 50%라고 하는 노후도를 기준으로 대규모 단지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 삼전동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타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스터디나 어떤 커뮤니티에서 자주 올라오는 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아타운은 저품질의 저층의 아파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시범 지역이죠. 번동 시범 지역에서는 35층까지 지어지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시공사는 코오롱, 하늘채죠. 코오롱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범 지역인 면목동에서도 우리가 DL건설, 우리 이편한 세상이죠. 이편한 세상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품질의 아파트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다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 협정을 통해 인허가도 같이 받고 공동 신청해서, 그리고 단일 시행자가 단일 시공사가 만드는 7,000세대급 아파트가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품질 아파트라고 말할 수 있는지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의견 때문에 저품질 아파트가 되는 것이고, 어떤 정책을 보셨길래 저층 아파트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둘째, 외부 세력을 배불리는 모아타운 반대. 자, 이 스티커 자주 보는 스티커입니다. 외부 세력이 배가 부른다. 우리가 이 스티커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지난 2022년 3월 4월 이때부터 반포동에서 모아타운을 시작할 때 붙었던 스티커고, 지금 삼전동에도 이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생각해보면 외부 세력이 관심을 두지 않는 지역이면은 그 지역은 시세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게 아파트였던 아니면 빌라였건 가리지 않고 외부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지역,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시세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배가 부르는 게 외부 세력이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 원주민이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원주민을 배불리는 모아타운 반대, 이렇게 스티커를 좀 수정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들어와고 매도를 하고 도망 나가려고 이 정책을 밀고 있는 것이다. 모아타운을 밀고 있는 것이다.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022년 1월 달에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지금 판매를 한다라고 해도, 매도를 한다라고 해도 양도세는 어떻게 하나요? 양도세는 조상님이 내주십니까? 네. 아니죠. 우리가 외지인들이, 외부 세력이, 투자가들이 우리 삼전동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가 기회인 겁니다. 누구에게? 원주민에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도 입지만 정말 좋으면은 가격은 분명 상승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분명 입지가 좋으면 시세 반영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도 정면으로 반박할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 금리라든가 또
또는 정책이라든가 공급이 얼마나 이제 앞두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명 시세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렇기는 한데 더 중요한 시세 반영되는 부분은 재정비 사업입니다. 재정비 사업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빌라 시세는 정말 크게 좌지우지가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입지가 좋으면 정말 가격이 오른다. 가령 후암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후암동과 서후암동으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입지는 정말로 가깝게 그냥 바로 옆 동네니까 정말로 같은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서울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부 역세권 사업이라든가 남산공원도 있고 뭐 캠프킴, 용산민족공원, 뭐 용산 정비창 이런 많은 어떤 개발 계획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희한하게도 같은 정말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서우암동은 이미 몇 년 전부터 8억, 9억 정말 그렇게 시세가 반영돼 있었는데 동호암동 같은 경우에는 2억, 3억 투룸 기준으로 2억, 3억에도 충분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입지가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동호암동은 고도 제한 때문에 재정비 사업이 들어올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입지만으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동호암동도 많이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부 역세권 사업 민족공원 바로 위에요. 바로 위 선으로 바로 붙어있는 자리. 근데 왜 시세에 반영이 되지 않았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은 오르고 있을까요? 네, 고도 제한 완화 등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이 됐기 때문입니다. 신통 계획을 지금 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예로는 뭐 삼전동도 같습니다. 지난 2022년에 우리 송파 일대 잠실 엘리트 뭐 헬리오시티 뭐 어떤 단지건 말할 거 없이 30% 정도 가격이 대폭락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2022년에 그 폭락하던 30%가 빠진다는 게 몇 억이 빠지는 겁니다. 그 기간에 삼전동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왜? 도대체 왜? 모아타운 말고 우리가 잠실 일대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잠실 운동장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마이스 이런 것들에 대한 입지가 잠실 다르고 삼전동 다른 건가요? 다 같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모아타운 말고는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정말 입지 때문에 가격이 좌지우지 된다면은 지금 오늘도 제가 네이버 부동산 피고 이렇게 검색해보고 왔는데요. 제가 매일 한 번씩 봅니다. 뭘 보냐면 잠실 본동과 삼전동의 다가구의 시세를 봅니다. 그날 같은 바닥 면적 기준, 같은 비슷한 연식 그리고 전체 평형으로 봤을 때 분명 잠실 본동이 더 좋은 입지잖아요. 잠실이잖아요. 여기는 송파고 그리고 그쪽은 GBC라든가 종합운동장 뭐 모든 면에서 엘리트라든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바로 옆이 잠실 본동이잖아요. 잠실동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 다가구가 삼전동보다 더 저렴한 거죠? 그게 해명이 될 수 있습니까? 입지로 오른다면서요.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우리 Q&A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